안녕하세요, 청년용달 김호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화물 초기 비용, 진입 비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제 신차를 뽑았다, 신차 기준이에요. 일단 정석적인 테크트리로, 정석적인 그 루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카고차를 하나 뽑았다. 그럼 뭐 한 2천만원 정도 하잖아요. 카고 기준이에요. 이거는 윙바디도 말씀드릴게요. 카고 기준으로 새 차 뽑으면 2천에, 그리고 넘버 값이 지금 315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도합 5천이 약간 넘죠. 5150.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화물 용품을 사야 돼요. 화물 용품 이것저것 막 사면 솔직히 한 돈 100만원 들어요. 돈 100만원 들면은 5250에 5350, 그리고 5350이죠. 근데 이제 이 화물 하다 보면 수금이 바로바로 안 돼요. 그러면 약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5350에서 두 달치 생활비 정도 가지고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보통 통상 일반 서민 가정의 그런 생활비로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생활비를 더해야 돼요. 250만원씩 두 달치를 더해볼게요. 500만원이죠. 진짜 만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6천만원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고, 카고 기준, 이 예산의 기준은 카고 기준입니다. 6천만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생활비. 어쨌든 생활비라는 게 이게 수금이 선착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그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대충 5750이라는 견적이 나오고, 여기다 이제 윙을 다실 분들은 더 추가되겠죠. 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600만원 정도 이상 더 든다고 치면은 거짐 한 6,400 정도 나오겠다. 6,400 정도. 일반적인 특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6,400, 500. 그래서 윙바디로 시작하고 새 자동차에, 그리고 넘버도 내가 소유해서 시작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6,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카고 같은 경우는 한 5,800 정도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5,800이랑 6,500만원 돈이 없으면 용달을 못하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2,500만원만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달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고차 괜찮은 거 잘 알아보셔가지고 뽑으면은, 일단 이것도 카고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고차 괜찮은 거 잘 뽑으면 1,000만원이면 뽑잖아요. 한 20만 킬로 달렸는데 좀 상태가 괜찮은 거, 혹은 10만 킬로 정도 달렸는데 상태가 괜찮은 거 해서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드리고, 1,000만원에다가 이제 넘버 값이 문제죠. 근데 여기서 넘버를 이제 살 것이냐, 아니면 임대 넘버를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여기서 넘버를 사게 되면은 4,150만원 돈 뭐 그렇게 들겠고, 거기다 이제 화물용품 포함하고 하면은 뭐 이것저것 넉넉하게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5,000돈이 들겠죠. 이것도 거의 5,000돈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넘버를 돈을 안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임대 넘버를 빌려가지고, 법인회사 넘버를 빌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운수회사마다 달라요. 한 보증금 500에 뭐 월 한 25만원 3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좀 싼 데도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1,000만원인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내면은 끝이에요. 나중에 나 돈 모아서 넘버 사가지고 이제 그 돈 주세요 하고, 그 월세 보증금의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걔네 그냥 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달달이 또 월세까지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비추예요.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좀 너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월세가 나가고 부담이잖아요. 임대 넘버, 만약에 임대 넘버를 하실 거면 보증금이 최대한 적은 그런 곳을 알아보셔가지고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좀 이제 역사가 좀 긴지, 생긴 지 막 신생 회사 같은 데다가 보증금 주고 뭐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이, 넘버만 빌리는 개념이 아니라 넘버도 빌리고 차 소유권이 거기로 넘어가요. 차 소유권이 거기로 넘어가고,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내 차인데, 내가 돈 주고 사는 차인데 차 소유권이 걔네한테 있어요. 그럼 너무 위험한 거야 하실 수 있는데, 그 현금 출자 같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장치를 한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해놓으면은 걔네가 함부로 차를 나중에 파산을 하거나 그러더라도 내 차를 함부로 압류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만약에 보증금 500짜리로 만약에 잘 구해서 들어가면, 뭐 중고차 1,000만원에 보증금 500, 화물용품 100만원 정도, 그럼 1,600이죠. 그리고 뭐 생활비 한 두 달치 정도 여유를 가지면은 2,100만원이죠. 그럼 용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윙은 여기다가 뭐 한 중고차니까 뭐 한 3, 400 정도 더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2100에다가 2500, 600이면 시작하겠는데요. 예. 넘버를 빌리시고 윙바디를 만약에 중고로 사실 거면은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한 2500 정도 시작할 수 있다. 카고는 한 2100만원 정도. 그 정도면 시작할 수 있고, 이제 그 넘버를 사는 게 참 부담이죠. 요즘은 또 넘버 값이 더 올랐어요.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넘버가, 제가 2020년도에 용달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넘버 값이, 사는 넘버 값이 2500 좀 넘었어요. 2500 좀 넘었고, 이전 비용까지 또 해가지고 넘버 옮겨주는 사람들한테도 수수료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버 이전하는 데만 2650만원인가? 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넘버를 사는 금액이, 넘버도 보면은 그 내가 파는 금액이랑 사는 금액이랑 달라요. 제가 만약에 지금 넘버를 판다 하면은 뭐 한 3150만원에 팔아요. 근데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달다, 내가 그 넘버를 산다 하면은 그 값은 좀 더 올라가요. 막 이전 비용이랑 해가지고 한 330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달 넘버랑 개별 넘버라고 하죠. 1.2톤 넘버, 그 위 넘버, 그게 지금은 거의 금액이 같아졌어요. 원래는 개별 넘버가 더 비쌌거든요. 한 300 정도 더 비쌌어요. 3, 400. 옛날에 개별 넘버가 한 3.8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렸죠. 그때는 그러면 거의 막 용달 넘버랑 차이가 많이 났죠. 지금은 이 용달이랑 개별을 나누는 기준이 옛날처럼, 지금 제가 옛날 용어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뭐 화물 소형, 중형, 대형 뭐 이렇게 그냥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달 넘버는 소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1.2톤용 넘버는 중형 넘버에 속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1.2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제 1톤 포터나 봉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1.2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 차값이 좀 더 플러스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들에서, 아까 뭐 제가 이제 윙바디 6천만원, 6,500만원, 첫 스타트 비용이 6,500 정도,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전동 윙바디 기준이에요. 말씀드렸는데 1.2톤으로 뽑으신다면 한 500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새 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6,500에서 7,000이 되겠죠. 7,000. 그러니까 넘버값 거의 3,000에 차값에만 거의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윙바디 1.2톤 윙바디 특장 같은 경우는 뭐 1톤은 아까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뭐 1.2톤 카고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아까 제가 얼마 말씀드렸죠? 카고 같은 경우도 새 차가 1.2톤이 비싸요. 2,500 정도 해요. 3,300에 2,500 더하면 5,800이죠. 거기다가 생활비 여윳돈 한 500 정도 더하고 6,300, 화물용품 좀 더하면 6,400. 그러니까 1.2톤 카고 같은 경우 초기 진입 비용이 한 6,400 정도 드신다고 보면 돼요. 6,400. 그리고 1.2톤 윙바디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잡으시면 돼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용달 진입하시면 그냥 중고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고로 타다가, 가성비 좋게 중고로 타다가 돈 모아서 뭐 임대 넘버였는데 내 넘버로 사가지고 바꾸든, 아니면 이제 차도 이제 그때는 좀 노후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차로 바꾸든, 이렇게 이제 그런 루트로 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기준이에요. 지금이랑은 또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카고를 샀는데 LPG 카고였어요. LPG 카고 4,700km 정도 탄 차를 1,430만원짜리인가?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이전 비용까지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 한 1,530만원, 1,550만원 그 사이 정도 들어갔어요. 차값에만. 그리고 1,500 뭐 한 50만원 잡아볼게요. 그리고 넘버 값도 그 당시 이제 이전 비용까지 해서 한 2,650이라고 치면은 2,650 더하기 1,550에 보면은 2,650 더하기 1,550 하면 얼마야? 거의 4,200만원인가요? 4,200만원? 근데 이제 저는 제 자리 그 리무진 시트까지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 선택이신데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이게 피로도가 다르거든요. 이 리무진 시트가 한 자리만, 운전석만 하시면은 30만원 정도 해요. 3, 40만원. 그리고 저는 여기다 통풍 시트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확 뛰더라고요. 60만원 정도 더. 그러니까 30만원, 내 리무진 시트 30만원에 통풍 시트 그 자체 추가하는 것만 30만원에서 60만원이 들었어요. 제 자리만. 그리고 저는 이제 조수석과 가운데 자리까지 리무진 시트를 작업하느라고, 그래서 통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4,200만원에서 리무진 시트까지 하면 얼마죠? 4,300만원이죠. 거기다가 화물용품 사는데 또 썼어요. 이제 화물용품 사는데 4,400만원이죠. 4,400만원까지 썼고, 어쨌든 저도 한 예산을 거의 한 5천만원 가까이 잡고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일단 여유를 둬야겠고, 생활하면서 이제 뭐 인수증 오더 같은 경우는 수금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했고요. 거즘 그러니까 약간 이제 통계치로 본다면은 넘버를 산다는 기준 하에 한 4천에서 윙바디 카고 모두 포함해서 4천에서 한 7,500만 원까지 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특장 뭐 좋은 거 하고 저기 여기다 이제 리프트를 다시거나 아니면은 뭐 무진동을 추가하신 경우에는 아예 예산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리프트, 뭐 파워게이트, 그리고 무진동 이런 거는 아예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1.2톤 윙바디인데 거기다가 리프트도 달고 무진동까지 한다 치면 값이 더 올라가겠죠. 네. 아까 제가 1.2톤 같은 경우는 7,500 정도 잡았는데 리프트 달면 8,000에 무진동까지 하면은 거의 그게 한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들어요. 8,300~4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죠. 그 윙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루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정도면 다는데 중고차 사실 때 이제 호루가 달려 있으면 좋아요. 어차피 또 달러가는 시간도 들고 또 돈도 들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카고를 사실 거면 호루가 달린 걸로 사시면 좋고, 뭐 호루는 어차피 선택이니까 개인 선택에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1톤 카고 같은 경우 중고 사고 넘버인데 사면은 거의 한 2,500만 원 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넘버를 사면은 이제 더 플러스 되겠죠. 거의 5천만 원 돈이 돼요. 카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윙바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7천만 원. 1.2톤 같은 경우는 새 걸로 하면은 한 7,500 정도 들어가고, 생활비 포함해서요. 생활비 포함. 생활비를 포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돈을 버는 동안도 바로바로 수급은 안 되니까. 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것도 리프트 길이마다, 그리고 리프트가 이제 수직형, 보통 수직형을 리프트라고 하고 이렇게 팔꿈치처럼 이렇게 끌어안아서 올리는 거를 파워게이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통상 그냥 리프트라고 다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리프트랑 파워게이트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까지 이제 추가를 하면은 훨씬 많은 돈이 들죠. 뭐 1톤 같은 경우는 그만 5,500 정도 잡고 시작해야죠. 아무튼 초기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검색하면 인터넷에 막 잘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